안녕하십니까. 25학년도 단국대학교 인문계열 모의 논술고사 문제 해설을 맡은 단국대학교 법학과 최호진 교수입니다. 모의 논술고사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 문제 유형, 25학년도 모의 논술고사 문제 해설 세 번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논술고사 문제 유형입니다. 유형 1, 요약 및 설명형입니다. 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두 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배점은 30점입니다.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250자에서 300자 내외이며 배점은 10점입니다. 1에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문제 사항을 설명하시오. 250자에서 300자 내외, 배점은 20점입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요약은 사람의 말이나 문장을 요점만 간추려내는 것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부를 줄이거나 빼는 것을 말합니다. 활용은 이리저리 잘 이용함, 충분히 잘 이용함을 말하며, 설명은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 이유를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한 것을 의미합니다. 전년도 논술 문제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논술 소문항 1은 핵심어를 찾고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내용을 요약하는 유형이었습니다. 핵심어 찾기는 답안 작성에 있어서 문제풀이의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어를 찾지 못할 경우 문제풀이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석적 글쓰기의 목표는 주어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여 재구성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글쓴이의 관점에서 주어진 글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논술 능력 중 분석적 글쓰기를 위해 필요한 능력인 읽기 능력과 요약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요약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문제 유형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요약한 내용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능력도 측정하고자 합니다. 유형 2는 논지 활용 설명형 또는 비교 설명형 대안 제시형 문제입니다. 배점은 30점입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기본 개념, 논지를 이해하고 그 개념 또는 논지를 활용한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600자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2, 가의 현상을 나와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라를 활용하여 가의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배점은 30점입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현상은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상태, 철학적인 의미에서 본질이나 객체의 외면에 나타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평가는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하는 것을 말하며, 활용은 이리저리 잘 이용하고 충분히 잘 이용함을 의미합니다. 설명은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 이유를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유형 2의 가능한 문제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 유형 2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문제 유형으로 가와 나의 각각의 관점에서 다를 설명하고 라를 평가하시오. 가와 나의 관점을 활용하여 다를 각각 평가하고 라의 입장에서 다를 설명하시오.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와 라의 태도를 비교하고 다와 라 중 하나에 입각하여 말을 평가하시오.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라에서 바를 모두 이용하여 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시오. 가의 공리주의 입장에서 나와 다를 모두 비판하고 라의 강노인이 땅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와 다 각각의 관점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논술하시오 등과 같이 다양한 문제 유형이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A를 활용하여 A의 관점을 활용하여 두 번째는 각각을 설명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를 설명해보라 라는 형식으로 문제 유형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유형 3은 창의적 문제 해결형, 배점은 40점입니다. 제시문과 자료, 도표 수식 분석에 기초한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의 객관성과 논리성,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문제 3.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의 문제를 설명하고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나와 마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안하시오. 600자 내외, 배점은 40점입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활용은 이리저리 잘 이용함, 충분히 잘 이용함을 의미하며, 설명은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안은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여 나갈 방법이나 계획을 의미하며, 제안은 안이나 의견으로 내놓음을 의미합니다. 3번 문항의 특징은 글, 표, 그래프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줄글의 형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표, 그래프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제시가 되고 있고, 제시되는 자료의 양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유형 3은 문제 유형 2와 같이 문제 유형은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능한 문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나, 다를 서로 연관지어 설명하고 라를 활용하여 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24년도 기출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가의 관점에서 나의 내용을 서로 연관지어 설명한 후 다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라의 자료 하나씩을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단, 다의 각 상황에 대응하는 라의 자료는 서로 달라야 함. 23년도 기출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를 연관지어 설명하고 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가를 바탕으로 나의 문제를 모두 설명하고 다를 이용하여 라의 세 가지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두 서술하시오. 22년도 기출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가능한 문제 유형을 보시면은 연관지어 설명하라, 그리 아니면은 모두 설명하라로 유형의 앞부분을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 영역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서술하라 라는 형태로 문제 해결형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학년도 이전 출제 경향은 문제의 지문을 모두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고 지문을 재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1학년도부터 25학년도 출제 경향은 2015 교육과정에 따라서 실시되는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출제 지문을 확대하였습니다. 교과서 내의 지문을 재구성하지 않았던 지문 출제 경향을 다음 세 방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지문의 재구성. 두 번째, 출제진 추가 집필. 세 번째, 교과서의 내용과 연계된 교과서 외의 지문도 사용하기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 사항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수록 글의 전문을 읽어보고 교과서 수록 글과 연계되는 내용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지문의 재구성과 추가 집필, 교과서 외의 지문을 사용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변별력이 있는 문제 구성을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소년 권장 교양 도서를 일부 활용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 내용과 출제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내용은 인문사회 통합교과형 3문제입니다.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국어과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의 출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과목은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5학년도 모의 논술고사 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1, 요약 및 설명형입니다.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10점. 1에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문제 상황을 설명하시오. 20점 배점입니다. 소문항 1,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종전과 같이 핵심어를 찾고 요약하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냥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소문항 2, 소문항 1에서 요약한 내용을 활용하여 다를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문제 1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문에서 밝히고 있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 2. 요약한 내용을 활용하여 다를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풀이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는 능력과 이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와 나 제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읽기와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수험생이 제시문을 읽고 이해한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을 요약할 경우에는 문장을 뽑아내거나 반복되거나 덜 중요한 부분은 삭제하거나 또는 공통된 주제는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요약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1번 문제의 경우 제시문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나 비판보다 요약과 설명의 능력이 평가의 기준이 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의 제시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모의 논술 문제 1의 제시문은 에는 지금 화면에 보는 것 같이 파란색이든 또는 굵은 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시문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전체가 다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서야 차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논의 기간이 짧은 만큼 차별을 방지할 만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고작해야 국민의식개혁이나 각종 위원회 설치처럼 다분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이었다. 물론 차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도 꽤 손쉬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작가의 글을 시작하는 도입부 부분입니다. 나는 차별금지 소송의 증가가 우리 의식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별 행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고 단돈 10만 원이라 할지라도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일이 이어진다면 서서히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큰돈이 들고 귀찮은 일도 많아서 현재의 우리나라 법제도에서 차별철폐 관련 소송이 활성화되기는 몹시 어렵다. 지금까지 그나마 몇 건의 차별철폐 관련 소송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공익 문제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변호사가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변호사들에게 계속 선의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나는 이 부분이야말로 국가가 개입해야 될 지점이라고 본다. 차별받는 이웃과 그들을 위해 일하고 싶은 변호사들의 사리를 가로막는 벽, 다름 아닌 돈이며 그 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이 바로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제시문 1에서 키워드는 차별금지 소송의 증가가 우리 의식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많은 비용 또는 그 돈이 그 벽을 돈이 하나의 벽이 되는 것이고 그 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될 것이라 라는 저자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시문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지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그 권한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권고하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철폐와 시민보호의 진정한 보루 역할을 하려면 단순히 조사하고 권고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대리해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가져야 한다. 인권을 위해 싸우도록 훈련된 변호사들이 차별 관련 소송을 대리한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차별 철폐와 관련된 소송이 계속되면 저력 있는 우리 시민들은 차별 금지와 평등의 일을 빠르게 학습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말뿐인 의식개혁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는 의식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차별 철폐 소송을 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앞서 언급하와 같이 기존 법체계 한계에 자꾸 부딪히면 이를 해결할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식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새 법을 시행해 나가다가 다른 한계에 부딪히면 또 새로운 법률 제정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건전한 순환 구조 안에서 시민의 삶과 우리의 법체계는 함께 발전할 수 있다.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법의 새로운 역할은 이러한 노력에서 태동할 것이다. 출처는 고등학교 국어입니다. 가의 제시문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사회의 만연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한 각종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식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법제도가 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해야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제시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소송의 증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차별금지와 평등의 의의를 시민들이 학습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를 대리해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가져야 하며 또한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 사회의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 제시문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나 제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임금으로서 돈을 만들고 화폐를 제정함은 인간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시책입니다. 엎드려 관찰해 보건대 우리 해동은 사만이 통일하기 이전에는 그 풍속이 소박하여 예학이 먼저 발전하였고 나라 풍속이 검소하여 사치를 몰랐습니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주상께서는 덕은 사망보다 뛰어나시고 돈은 이재와 비등하시며 그 공은 유한보다 높고 제도는 당나를 이었으니 모든 나라가 이곳을 향하고 백성들은 마음을 편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곡식으로 교환하는 물물 교환의 폐단을 고치지 않으면 이 뒤에 누구를 기다려 바르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곡식으로 교환하는 물물 교환의 폐대를 고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설명하옵건대 지금 과거의 환법의 공을 본받으면 실익이 그 배가 될 것이며 혹 결단코 행하면 몇 가지 이로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감히 대략 진술하옵니다. 무릇 쌀을 화폐로 사용한다면 멀고 가까운 곳을 따라 교역할 때 운반하기가 어려우므로 실제 사용은 수량에 가벼운 것이지만 헛되이 소모된 쪽은 청균처럼 무거울 것입니다. 곧 수백 리 밖에서 쌀을 운반할 때 말 한 마리에 겨우 2선밖에 실을 수 없을 뿐더러 열흘이란 기간이 걸리므로 여기에 사람과 말의 힘이 이미 절반이나 소모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나 뜨거운 여름철을 맞아 가난한 백성들이 소나 말이 없으면 직접 등에 지고 가다가 추위와 더위에 병들어 길에 쓰러지는데 그 고통과 불편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돈을 사용하여 사람이 지거나 말에 실는 고통을 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첫째 이점입니다. 중략하겠습니다. 새 창고에 가득 찼던 작년의 공포가 몇 번 습기에 차서 상한 것을 버리고 온전한 것을 가리면 백의 열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화재 때에는 한 무더기에 불이 나자 100무더기가 함께 불이 붙어 순식간에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만일 지금 돈을 사용한다면 저장하는 데도 경고하여 특별히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에도 매우 편리합니다. 그것이 그 넷째 이점입니다. 앞에 제시문에서 첫째 이점을 말했고 지금 여기서 넷째 이점을 말했으니 중략된 부분에서 둘째와 셋째 이점이 설명되어 있을 것을 추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영명하신 지혜로 혼자 결단하셔 과감히 실행하시면 그것은 특별히 국가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만세 백성의 복이 될 것입니다. 혹 조정에 의심하여 걱정하는 자가 있으면 또 신의 건의를 조정의 공론에 붙이어 공경대부들에게
마땅함과 마땅하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간절히 저 마원을 본받아 전하 앞에서 13가지 문제를 풀어드린 것이 소원입니다만 감히 바라지는 않습니다. 출처는 고등학교 독서입니다. 이 제시문은 고려 대각국사 의천이 물물교환의 폐단을 지적하고 화폐 사용의 필요성을 거리한 상소문입니다. 곡식을 이용한 물물교환은 운반이 불편하고 보관이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제정은 이러한 폐단을 막고 백성들의 편익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며 국가는 백성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현행 제도에 드러난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필요한 법이 있다면 나중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시행하는 것이 백성들의 고통과 불편을 덜 수 있는 방안임을 주장하고 있는 글입니다. 제시문 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기계실에 쪼그리고 앉아 이야기했다.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이건 일종의 싸움이다. 형이 말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부딪혀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봐. 알아.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30분을 주면서 10분 동안 식사하고 남는 20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찼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을 했다.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 부조 현상을 우리는 나타냈다. 회사 사람들과 우리의 이해는 늘 상반되었다.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고는 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힘껏 일한 다음 노사가 공평하게 나누어 갖게 될 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를 주지 못했다. 우리는 그 희망 대신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가 우리의 공장 식탁에 오르기를 더 원했다. 변화는 없었다. 나빠질 뿐이었다. 한 해에 2번 있던 승급이 한 번으로 줄었다. 야간 작업 수당도 많이 줄었다. 노동자들도 줄였다. 일의 양은 많아지고 작업시간 늘었다. 돈을 받는 날 우리 노동자는 더욱 말조심을 했다.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가 나갔다. 공장 규모는 반대로 커갔다. 활판 윤전기가 들어오고 자동 접지 기계가 들어오고 옵셋 윤전기가 들어왔다. 사장은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말했다. 적대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었다. 사장과 그의 참모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출처는 고등학교 문학입니다. 다 제시문은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산업화가 본격히 이루어지고 있던 1970년대 현실을 난장이 가족이 겪는 비극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0년대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 노동 착취, 주거 문제 등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시문에서는 인쇄 공장에 다니는 형제의 모습을 통해 1970년대 노동자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 과도한 노동시간, 노동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 등 노동자의 문제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설의 배경인 1970년대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고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난 후에 작성해야 될 예시 답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는
차별금지 소송의 증가가 사람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확대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가가 차별 철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 시민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곡식을 이용한 물물 교환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화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왕에게 건의한다. 화폐를 사용한다면 운반과 보관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2번의 예시 답안입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열악한 작업 환경, 과도한 노동시간, 노동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 등 노동자의 현실이 드러나 있다. 노동자들은 부당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해고가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가에서 제시된 것처럼 법은 제정되어 있으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나에서 제시된 것처럼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의 부재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이 2번 문항의 예시 답안입니다. 문제 2는 논지 활용 설명형 또는 비교 설명형입니다. 문제 2. 가의 현상을 나와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라를 활용하여 가의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배점은 30점입니다. 이 문제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비판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 2의 경우는 현안 문제와 제시된 근거를 비춰서 글쓴이의 주장이 옳은지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문항의 형식을 보게 되면 현안 문제, 즉 가의 현상, 전반부는 나와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고, 후반부는 라를 활용해서 가의 문제점,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시문 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정 가수나 유명인의 목소리를 학습한 AI가 대신 노래를 불러주는 이른바 AI 커버, 따라 부르기 영상이 유행이다. 그리고 이것은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작의 용이성까지 더해져서 폭발적으로 확산 중에 있고, 그와 더불어서 대중의 감흥도 뜨겁다라는 사회적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후에 보게 되면 AI가 이를 대체한다. 두렵지만 막연했던 그 말이 이토록 명확하고 가깝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드러난 적이 있었던가 라는 것을 말하며,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는 동시다발적이고 누구나 접근 가능해 훨씬 크고 충격적인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사건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AI 커버, AI가 유명인의 목소리나 가수의 목소리를 따라하는 AI 커버라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의 제시문은 인공지능 AI 커버곡이라는 문화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가수 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로 흉내낸 노래 영상을 AI 커버곡이라고 합니다. 가는 최근 유행하는 AI 커버곡이라는 문화현상을 소개하고 있고, AI 커버곡은 AI 기술로 인해서 새롭게 생겨난 문화로 제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손쉽게 소비되고 공유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징은 대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AI 커버곡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유행을 불러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시문, 나 제시문입니다. 대중매체는 대중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과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렸지만 대중매체가 발달함에 따라서 누구나 쉽게 영화를 보고 음악을 즐기는 등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특정 사회나 계층을 넘어서 대중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한다. 중략입니다. 대중문화는 대중매체의 발달로 말미암아 대중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되면서 더욱 발달하였습니다. 한편 대중문화는 대중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휴식과 오락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대중문화가 대중에게 확산시킴으로써 문화 보급의 확대에 기여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고등학교 사회 문화 교과서입니다. 나 제시문은 대중매체로 인해 형성 및
확산된 대중문화의 정의와 특성에 관한 글입니다. 대중문화는 특정 계층만 향유하던 문화를 대중이 즐기고 소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제시문입니다. 내용은 파란색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해와 효과는 결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량,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상은 완벽하다.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쪼아내지 못한 대리손 조각을 남겼다.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내는 작가의 의식사에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자화상 또는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의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선은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서 이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출처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입니다. 다는 예술의 독창적 가치와 미감에 대한 글입니다. 예술은 창작의 과정과 그 결과물 자체로서 미적 가치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창작자의 성찰과 독창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작품들과의 차별성을 통해서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 제시문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남녀 출연자들이 다양한 인물들의 흉내내는 성대모사가 유행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누구나 모방하는 기쁨을 느낀다는 그 한 말과 일맥상통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끌고 있으며 인기 있는 인물을 흉내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하지만 창작과 모방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R.W. 에머슨은 모방은 자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방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 흉내냄의 꼴불개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중국의 절세미인 서시에 대한 이야기도 이를 반영한다. 베낀 사람을 슬갑도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남의 작품을 베끼거나 자기처럼 발표하는 표절은 범죄로 간주되며 교육부 감사에서 교수들의 논문 표절이 적발되거나 연구원들의 보고서 표절 사례 등이 이에 대한 경고를 보여준다. 이처럼 모방과 표절은 부정적으로 평가되며 특히 표절은 법적으로도 엄격히 다루어진다.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서 모방은 웃음을 주기 위한 오락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학문이나 예술 분야에서는 모방이 아닌 독창성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경향신문 자료를 출제진이 재구성하였습니다. 제시문 라는 창작과 모방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모방과 표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R.W. 에머슨의 모방은 자살이란 표현, 절세의 미인 서시에 대한 이야기, 슬갑도적이라는 표현을 그 예로 들면서 모방과 표절이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같은 윤리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절이 법적으로도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예술 분야에서의 독창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 2의 예시 답안입니다. 가는 AI 커버곡이라는 새로운 문제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AI 커버곡은 제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손쉽게 소비되고 공유되는 특징으로 인해 대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유행하게 되었다. 나는 대중매체로 인해 형성 및 확산된 대중문화의 특성에 관한 글로 AI 커버곡 역시 새롭게 발전된 AI 기술로 인해 형성되고 보급되었다는 특성을 가진다. AI 커버곡은 새로운 형태의 오락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다는 예술의 독창적 가치를 강조한 글로
기존의 동일한 음원에 인공지능으로 학습된 목소리를 기계적으로 덮어 씌운 AI 커버곡은 창작자의 고뇌와 성찰이 드러나지 않는 기계적인 결과물이므로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는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는 모방과 표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I 커버곡은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같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학문이나 예술 분야의 표절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히 다루어지기 때문에 AI 커버곡은 지적 재산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문제 2의 예시 답안이었습니다. 문제 3. 창의적 문제 해결형입니다.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의 문제를 설명하고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라와 마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안하시오. 600자 내외 배점은 40점입니다. 제시된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시된 자료에 글줄뿐만 아니라 표와 그림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분석 및 판단의 결과를 근거로 한 논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시문 가, 파란색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상품을 거래하는 당사자 간에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어야 한다. 그런데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 정보 격차가 발생을 하는데 이를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거래 양 당사자 중 판매자만 품질을 알고 있는 정보 비대칭이 발생을 한다. 이러다 보니 정보 소비자는 품질을 모르기 때문에 시장의 평균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민영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 전에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보험 가입 후에는 과도하게 의료비를 지출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서 추출하였습니다. 문제 3. 가의 제시문은 시장 실패,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 도덕적 해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의 제시문을 통해 상품의 거래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실패 문제를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역선택이 발생하는 상황을 알 수 있고 건강보험과 관련되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시문 나 도표입니다. 중고거래 시 이용자의 피해 유형을 보시면 제품 품질이 낮다는 것이 가장 많은 피해 유형으로 나왔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오른쪽에 중고차 피해 유형별 현황을 보게 되면 성능 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서로 다른 점이 피해 유형의 유형별 현황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중고거래 시 이용자 피해 유형과 중고차 피해 유형별 현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역선택 사례입니다. 중고거래 시 이용자 피해 유형을 보게 되면 소비자들이 낮은 품질, 낮은 성능의 중고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중고차 피해 유형별로 보게 되면 중고차 제품 정보가 달라서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시문 다입니다. 위쪽의 도표는 허위 가하다 입원 보험 사기 환자 적발 금액 통계이고요. 오른쪽 도표는 경상 환자 치료 및 한방 치료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교통사고 한방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상급 병실 입원료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한방 분야 진료 수가 기준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 연령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상 환자 치료비 가운데 한방의 비중이 수직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 환자 치료비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도 급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 측은 지난 5년간 경상 환자와 한방 치료비의 가파른 증가세가 전체 보험금 지출 급증을 견인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 제시문은
허위 가다 입원 보험 사기 적발 금액 통계가 경상 환자 치료비 및 한방 치료 비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는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다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면 허위 가다 입원 보험 사기 환자 적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상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과잉 진료, 허위 의료비 청구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시문 라입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주체다. 국가 경제에서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가게가 필요로 하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이윤을 얻는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은 수입을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판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의 욕구나 필요에 귀를 기울여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려고 노력한다.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서 추출했습니다. 라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 우려사항, 그리고 국내 브랜드 인증 중고차 사업 전망에 대한 표입니다. 라에서 기업은 판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의 욕구나 필요에 귀를 기울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에 제시된 자료를 보면은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는 고지된 정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 중고차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라에 제시된 인증 중고차 매출 증가 자료를 활용해서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를 해결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고요.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할 때 역선택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 제시문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생활을 하면서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무엇인가를 선택하므로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편익과 비용이 변하면 선택도 달라진다. 이때 편익과 비용의 변화를 주어 사람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유도할 때 바꿀 수 있게 하는 요인을 경제적 요인이라고 한다. 파란색 부분, 경제적 요인은 경제 주체가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로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험사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과 그리고 하단부에 보험회사 혜택을 제공했을 때 생활 습관을 개선할 실천 의지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응답률입니다. 마의 제시문은 경제적 유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유인을 통하여 경제 주체가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에 제시된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과 소비자의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경제적 유인이 제공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3의 예시 답안입니다. 가는 상품 거래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실패 문제를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역선택 사례입니다. 판매자가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다수의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는 도덕적 해이의 사례입니다. 가볍게 다친 보험 가입자가 과도하게 진료받거나 심지어는 허위로 의료비를 청구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역선택 문제는 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기업이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직접 품질을 점검한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더 양질의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역선택 문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수익성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다에 나타난 도덕적 해이 문제는 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적절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을 제공하면 보험 가입자가 경제적 혜택을 얻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생활하려 할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 3의 예시 답안입니다. 이제 논술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국대학교 논술고사는 다음을 평가합니다. 대학 교육에 필요한 범교과적 지식과 사고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합니다. 기초 사고력, 개별 분석력, 종합 분석 능력, 적응 능력, 비판 능력을 평가합니다. 고교 교육 과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이고 또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단국대 논술고사는 다음과 같이 출제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며 특정 교과나 영역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변별력 있는 문제를 위해서 청소년 권장 교양조서를 일부 활용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다음 세 유형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 문제의 유형을 제시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논술고사를 치를 때 그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 1의 유형은 요약 및 설명형입니다. 주어진 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유형이며 이 주어진 글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핵심어를 찾고 그리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문제가 아니라 핵심 내용을 바로 요약하는 형태로 문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문항 2, 논지 활용 설명형, 비교 설명형, 대안 제시형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제도의 현황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설명하는 유형 또는 논지를 활용하거나 제시문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유형, 문제점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유형, 특정 쟁점에서 대립하는 견해를 선택하여 제시하거나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하는 유형 등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신다면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유형 3은 창의적 문제 해결형입니다. 제시문과 도표, 수식과 같은 자료 분석을 기초로 한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의 객관성과 논리성과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구성은 수험생들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수험생들의 학습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요구되는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풀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기초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출제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되는 문이과 통합교육에 대응하기 위해서 문제 출제 지문의 유형을 확대를 했고 하여 교과서 지문의 재구성, 출제진 추가 집필, 교과서 내용과 연계된 교과서 외 지문 사용으로 출제 지문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25학년도 단국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